했을 때 어떻게 상황에 맞게끔 빨리 리딩을 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타로강이 이 리딩하는 방법, 뭐 산출하는 방법 이런 걸 하실 때 잘 유심히 보시면 이것만 잘 유심히 봐도 타로 스토리텔링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질문을 잘 보세요.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나?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. 그러면 이게 주체자가 형이고 형이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, 사촌 동생 여기 태웠죠. 자, 아주 이 카드 자체는 좀 되게 힘든 카드입니다. 주변 상황 좋지 않습니다. 환경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방향성,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. 그렇죠? 데리고 가야 되죠. 방향이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사원소, 검, 완즈 나왔죠? 2개밖에 없죠. 이거는 빼놓고 2개만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카드로 다시 넘어간다면 지금 사촌 동생을 어딘가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형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. 자, 지금 여기 보면 뱃머리가 잘렸죠. 뱃머리하고 뒤에가 다 잘렸죠. 그러면 목적지는 분명히 있겠죠. 배를 탔으니까 목적지는 있는데, 자, 목적지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은 편안하지가 않다, 힘들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어디 봐야 되면 요 여기는 물결 모양이 있는데 반대방은 물결 모양이 없습니다. 그럼 물의 모양이 서로 다르죠.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편할 수도 있다. 근데 지금은 힘든 상황이 된 거죠. 왜? 사촌 동생을 배에 태웠기 때문에.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나? 결국은 데리고 가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힘들 수가 있죠. 우리가 뭐 형 동생, 만약에 형의 입장에서 동생들 어디 데리고 가고 뭐 이런 뭐 데리고 가는 상황이 생기면 혼자 갈 때는 홀가분하게 갈 수 있지만 동생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내가 항상 누군가를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거죠. 그리고 뒤 뱃머리가 잘렸다는 건 뭡니까?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뭐 얘기 못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이게 여기에서 다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검이 지금 꽂혀 있죠. 만약에 여기서 검은 뭡니까? 여기서 검은 생각이죠. 생각이 복잡해졌다. 그렇지만 이미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여기서 검을 뽑아버리면 이 배 바닥에 물이 다 차올라서 배는 좌추등했죠. 그래서 생각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생각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이런 카드 자체가 야반도주, 뭐 도망간다, 뭐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괴롭고 힘든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오죠. 두 번째 넘어오면 이 운동자라는 것은 뭐 희생정신도 강하고 어떤 뭐 도사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?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동생 어디 있죠? 사촌 동생이 약간의 어떤 의지력이 없는 거죠. 이게 사촌 동생이 어떤 의지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사촌 형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고 했죠.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촌 동생이 지팡이를 하나, 여기서의 사촌 동생은 연돈자로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 지팡이를 하나 길게 늘어뜨리고 지금 발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. 그러면 여기서 연돈자는 뭐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? 지팡이죠.
곱게 펴져 있지만 이 지팡이가 없다면 더군다나 이 한 발로 서 있는 이 입장, 어떻게 보면 이 운동자는 발이 하나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 지팡이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. 그럼 여기서 지팡이는 누굴까요? 이 형이겠죠. 사촌형. 이건 사촌 동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사촌 동생이 결국은 이 형한테 의지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거죠. 왜?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죠. 동생이니까 어린 거죠. 자, 여기 봅시다. 그리고 지금 다시 요 카드로 넘어오면 사촌형이 긴 막대기를 지금 들고 이 배를 밀어서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사촌형의 입장에서도 이 긴 막대기가 없다면 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듯이 지금 사촌 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막대기는 결국 사촌형이고 이 운동자는 사촌 동생인 거야. 그럼 이 사촌 동생은 별로 의지력이 없는 이 형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 카드의 주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 이 가운데 카드가 있을 텐데, 이 지팡이 역할을 하는 이 사촌형, 이 지팡이를 짚고 버티고 있는 사촌 동생 아주 힘들죠. 결국은 내가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가고는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유학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이걸 다 떠나서 어딘가를 데리고 같이 가서 뭔가를 시작을 하더라도 이 형의 입장에서는 이 지팡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와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? 다 드러나면 떨어지는 거죠. 서로 헤어지는 거죠. 불편함, 갑자기 또 갑작스럽게 번개가 쳤기 때문에 이 번개 치기 전에 이 안에는 이 여성, 남녀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었죠. 근데 번개가 이런 기둥에 친 것도 아니고 왕관에다 번개를 쳤는데 그거에 놀래서 스스로가 튀어나온 거죠. 그럼 요 그림의 해석을 연결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두 사람, 사촌형과 사촌 동생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.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, 힘들어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힘들다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다 드러나는 거죠. 이 안에 이 형과 이 사촌 동생이 요 안에 어디 지방에 갔다고, 만약 유학을 갔다고 합시다. 유학을 갔는데, 둘이 잘 지내는지 알고 있었지만, 결국은 그 내면의 어떤 두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, 이 번개가 왕관의 번개를 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, 이 사람의 생각들이 다 그 번개에 의해서 다 드러났다는 건 결국은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깨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리딩하는 방법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또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운동자가 서 있는 그 설산 위의 모습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